미나상 곤니치와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 시간입니다. 저는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학습해 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초등학교 2학년 한자 앞부분 80자를 모두 끝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한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80자를 또 이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교재에는요, 59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JLPT 형식과 같은 형식이고요. 저희들이 확인 문제 때 같이 풀어보는 형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고 또 실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한자는 연습 문제를 건너뛰어서 64페이지에 팔매, 살매, 문문, 지포의 4개 한자입니다. 첫 번째 한자는요, 팔매인데요. 총 7액이고 N사의 레벨인데 이 한자도 한국식 한자는 조금 더 복잡해서요. 왼쪽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일본식 한자는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쓰는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매자는 팔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살매자 다음에 나오는데요. 살매자와 날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후에 날출자는 선비사자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팔매는요, 살매, 사다라는 뜻을 가진 매자의 반대 개념인데요. 옛날에는 사다 또는 팔다 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불편해서 구별이 필요해지면서 여기 살매자에 나가다 라는 뜻의 출자를 더해서 팔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바이라고 읽습니다. 바이, 매각을 마이까크라고 하고요. 매점을 마이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매를 하츠바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신발매라고 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싱하츠바이라고 광고 문구가 많이 뜹니다. 싱하츠바이, 신등장 또는 신발매 이런 문구가 많이 뜨는데요. 그 중에 신발매란 뜻입니다. 훈독은요. 우루 또는 우레루라고 합니다. 팔다를 우루라고 하고요. 우리바는 매장이죠. 매장. 옆에 신칸센 지도 기쁘 우리바가 있습니다. 표 파는 곳이란 뜻입니다. 표 파는 곳. 그리고 매상을 나타낼 때는 우리하게라고 표시합니다. 우리하게. 팔매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매각, 売却、 팔다. 売る、 이것은 새로 판매된 컴퓨터입니다. これは新発売のパソコンです。 매표소는 어디입니까? 切符売り場はどこですか？ 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한자는 살매입니다. 살매, 팔매가 있고요. 살매가 있는데요. 총 12액이고요. N사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먼저 보면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매자는 사다나 세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매자는 여기 보시면 그물망자와 조개패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그물망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패자는 화폐나 재물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매자가 그물로 재물을 쓸어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매는 그런 의미에서 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독은요. 바이라고 읽습니다. 팔매도 바이였고요. 살매도 바인데 위에 부분이 없는 것이 살매입니다.
그래서 사들이다 하는 걸 마이슈, 매수하다 그러죠. 마이슈. 그리고 구매하다를 고바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바이. 그리고 매매를 바이바이라고 합니다. 혼독은 가우, 사다 라는 뜻이죠. 가우, 사다. 그리고 쇼핑을 가이모노라고 하고요. 오카이도쿠 하면 옆에처럼 이것을 사면은 굉장히 이득입니다. 선전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오카이도쿠 데스 하면은 이득이다 라는 뜻입니다. 삶의 단어와 예문을 읽기 전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고바이력구오 소소리마스 란 뜻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구매력을 자아내다, 돋우다 란 뜻입니다. 구매력을 자극하다 란 뜻이겠죠. 그래서 구매력이란 뜻이 오면은 사고 싶어지는 마음을 생기게 하다란 뜻이고요. 여기에 쇼쿠욕구오 소소리마스 하면은 식욕을 자아내다, 식욕이 나다, 식욕이 돋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삶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매수, 買収、 사다, 買う、 텔레비전 광고는 구매력을 자아냅니다. テレビコマーシャルは購買力をそそります。 이 와인은 사면 이득입니다. このワインはお買い得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문문입니다. 총 8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수설 보겠습니다. 세로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문자는 문이나 집안, 전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문자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큰 대문을 그린 것입니다. 대문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집안이나 문벌과 같이 혈연적으로 나뉜 집안을 일컫기도 합니다. 문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주로 문과 관련된 행위나 동작 등에 관련된 뜻을 전합니다. 음독은요, 몽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문이고요. 일본어는 몽입니다. 문호라고 할 때는 몽꼬라 그러죠. 몽꼬, 문호 개방 때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옆에 그림이 보이는데요. 교문을 고몽이라고 합니다. 전문 분야, 전문이라고 할 때 샘몽이라고 합니다. 샘몽. 혼독은요, 가도입니다. 가도. 그래서 문간을 나타낼 때는 가도구찌라고 하고요. 집을 나설 때를 가도대, 문하고 출자를 써서 가도대라고 하고요. 가도마츠는 옆에 있는 사진인데요. 새해 문 앞에 장식하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새해 신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소나무 또는 대나무를 같이 장식해서 새해 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각 집안의 현관 같은 곳에 세워두기도 하죠. 문문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문호, 門戸、 집의 출입구, 門口、 교문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校門の前で待ってください。 설날에는 가도마츠를 만듭니다. お正月には門松を作ります。 네, 잘 따라하셨어요.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집호입니다. 집호 총 4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넷. 호자는 출입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호자를 보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외다지 문이 그려져 있는데요. 양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문이 그려져 있는 것은 문문을 나타냈는데요. 집 호자는 집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장문을 그린 것이지만 붓으로 쓰일 때는 출입구나 집 또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고라고 읽습니다. 고. 그래서 호주를 고슈라고 하고요. 호적을 고새끼라고 하고요. 사진과 같이 이런 단독주택을 이꼬다떼라고 합니다. 흥독은 도라고 읽습니다. 도. 문단속을 도지마리라고 합니다. 도지마리. 그리고 찬장을 도다나 하고요. 아미도는 망창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모기나 벌레 등을 막을 때 망으로 된 문이나 창문을 걸쳐 놓는 문이 있죠. 그걸 망창인데 아미도라고 합니다. 집호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호주, 保守、 문단속, 戸締まり、 아버지는 30대에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父は30代で一戸建てを買いました。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나서 외출합시다. きちんと戸締まりをしてから出かけましょう。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팔매입니다. 팔매. 지금 세일하면서 본인의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매각하다를 마이까크라고 하고요. 팔다를 우루라고 합니다. 우루. 그리고 살매입니다. 살매. 쇼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매수하다를 바이슈. 사다를 가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문입니다. 일본식의 집에 문이 보이는데요. 이거 문이죠, 문. 그래서 문호 개방할 때는 문호라고 하고요. 문간을 나타낼 때는 가도구찌라고 합니다. 가도구찌. 그리고 집호입니다. 집호. 호주를 고슈라고 짧게 읽으시면 되고요. 네, 도지마리 문단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지마리와 쓰레지니 문단속 잊지 마세요. 모이지도 가꾸닝 시마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라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 쓰입니다. 문단속. 네, 오늘도 64페이지에 팔매, 살매, 문문, 집호 4개의 한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개의 페이지 또 앞에 57페이지, 58페이지에서 배운 한자와 64페이지에 배운 오늘 배운 한자를 합해서 확인 문제에서 또 복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 확인 문제 때 또 오늘까지 배운 문제를 같이 복습하면서 공부하기로 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